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na na na.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고객님, 신상입니다. 신상 언박싱. 쏟아지는 신상 중에 저희 제작진이 엄선을 해서 여러분께 언박싱해드리는 신상 언박싱 시간입니다. 제 주변에 바쁜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아는 분 중 이분만큼 바쁘고 치열하게 사시는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엮은 만약은 없다, 또 지독한 하루의 저자, 응급의학과 전문의 남궁인 작가와 함께 오늘 신상 언박싱 함께 할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이라고 안 부르고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남궁 작가님 응급의학과 교수시잖아요. 사실 코로나 시대에 누구보다 바쁘게 보내실 텐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야말로 코로나 때문에 참 바빴습니다. 저는 지금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코로나 프로토콜이 발동된 다음부터 계속 그 환자가 들어올 때마다 그 레벨 D 있죠. 네, 우리 그 의료진들이 입는 방역복이요.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을 수시로 입고 벗으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게다가 응급실은 어떤 사람이 코로나 환자일지 아닐지 사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증상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방역을 조치를 선제로 취하지만 아닌 사람도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끝내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요즘은 게다가 백신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 환자분들이 많으셔서 그 때문에도 또 상당히 바쁩니다. 네, 제가 오늘 신상 언박싱 할 이 책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 이 책에도 우리 작가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그 심경이 좀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읽어볼게요. 지금 해주신 말을 글로 옮기신 건데, 부끄럽지만 저는 실제로 코로나 시대 전방의 의료진입니다.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지만 저는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 횡포하고 지독한 존재로부터 완벽히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패배한 다음 바이러스가 지나간 자리를 쓸고 닦고 치우고 또 올 자리를 마련합니다. 저는 이 또 올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 부분이 끝나지 않은 우리의 싸움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작가님. 거기 있다 보면은 그 침대가 거의 비어 있는 때가 없어요. 비 오면은 무조건 바로 다시 날아와 차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올 자리를 다시 끝없이 마련하는 게 저희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그 이슬아 작가의 글로 저도 우리 남궁 작가님 같은 의료진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좀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도 좀 읽어볼게요. 선생님은 제가 아는 의사 중 가장 친절한 사람입니다. 친절과 이성과 기술을 겸비한 채 코로나 시대 전방에서 의료진으로 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과 동료분들 덕분에 어떤 안전망이 겨우 붕괴되지 않고 있음을 자주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 이들에게 유독 감사하고 미안한 시절입니다. 이 글이 좀 위로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작가님한테도. 물론이죠. 그러니까 저희야 당연히 현장에서 일터가 거기니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코로나 맞이해서 사람들이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도 해주고 좀 뭔가 많이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좀 인식이 있어서 저희한테는 힘이 많이 됐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바쁜 와중에 우리 작가님 또 책을 내셨어요. 네. 이번 책은 그동안 책들과는 좀 다른, 좀 특별하죠. 이슬아 작가랑 같이 쓰신 거죠? 네, 이슬아 작가님과 둘이 서간문,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교환하는 형태의 책을 냈습니다. 서간문,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렇죠. 국어책에서 배웠던. 왜냐면 요즘 네. 편지 주고받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죠? 저희 그냥 다 카톡으로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네. 얼마 동안 메시지를 한다든지 그렇죠, 전화를 맞아요. 하지. 네. 그러니까요. 얼마 동안 서로 주고받으신 거예요? 저희 1년 정도 저희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 작가와 이런 서간문을 주고받고 이걸 책으로 낼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출판사에서 이 서간문이라는 게 지금 시대에는 너무 드문 기획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걸 약간 향수도 있고 아하. 또 이런 진지하게 남을 궁금해하고 또 이렇게 며칠간에 걸쳐서 남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행위로 시리즈를 만들자라고 아하. 런칭을 했고요. 그 1번 타자로 이스라 작가가 선정이 됐는데 이스라 작가가 맨 먼저 이제 주고받을 대상을 저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원래 두 분이 아셨어요? 네, 원래도 친분이 있었지만 이 서간문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친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네. 왜 이스라 작가가 남궁인 작가를 픽했을까요? 아마도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일단 비슷한 점은 둘이 너무 징그럽게 글을 많이 쓰고 활발한 창작을 해오는 작가 세계에서의 창작을 하는 사람이라서 네. 그 비슷한 고민과 그 고뇌가 있기 때문일 거고요. 근데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실은 다른 점이 너무너무 많죠. 맞아요. 저희가 나이도 거의 10살 가까이, 정확히 9살이 차이가 나고요. 성별도 다르고요. 직업도 너무너무 대척점이 있고요. 그 다름과 같음이 이 서간문을 시작하게 된 흥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남궁인 작가, 이스라 작가의 빅팬이고요. 이 두 분의 책을 저는 다 읽었어요. 그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작가들이 서간문으로 주고받는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 휴가 기간 동안 제가 이 책을 읽는 내내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근데 행복할 수 있었던 그 지점이 뭐냐면 어느 때는 제가 이스라 작가에게 감정이입이 됐고 어느 때는 남궁인 작가한테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이 전혀 다른 지점에 서 있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사실 너무 다르잖아요, 두 분은. 그렇죠. 너무 어떤 태도라든지 뭐 그런 것부터 그 사람들의 인식까지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스라 작가가 책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처음 작가님하고 배에서 만났나 봐요, 두 분이. 배에서 그렇죠. 만나셨어요? 네. 네, 크루즈 여행을 같이 했었어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작가님과 배에서 만나기로 했을 때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 남궁 작가님이 쓰신 거구나. 언급한 대로 저는 세상 모든 힙한 것에 멀미가 나는 순두부찌개입니다. 그래서 일반 힙스터도 아닌 조선 힙스터는 당초에 얼마나 힙할까 걱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 힙스터는 이스라 작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죠. 순두부찌개는 본인을 언급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떠셨어요? 순두부찌개와 조선 힙스터의 대화가 가능하던가요? 그러니까 저도 걱정을 많이 한 거죠. 저는 막 힙하고 막 그 젊고 막 이런 감각이 있으면은 너무 무서워져요. 갑자기 그래서 집에 가서 빨리 고전 문학 읽고 싶고 왜 나한테 그래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그 어떤 이스라 작가님은 어떤 아이콘 같은 사람이에요. 이 세대에. 맞아요. 뭐 MZ 세대에. 그래서 얼마나 힙할까 걱정이 앞섰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그냥 같은 작가잖아요. 그래서 딱 만나자마자 작가님 근데 세금 계산하셨어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을. 네, 제가 방광염을 앓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네. 네, 그렇게 몇 마디 하니까 저희는 대단히 친해져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 작가는 지금 MZ세대의 거의 뭐 아이콘이라고 불리는데 본인이 이제 본인을 그렇게 묘사했거든요. 비건, 에코, 페미니스트. 그리고 남궁인 작가님은 비폭력, 학대, 재난, 슬픔.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이 극명하게 이 둘을 나타내 준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남궁 작가님은 피아노의 검은 것만 같고 이스라 작가님은 피아노의 흰 것만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밝은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단순할 수 있겠지만 남궁 작가님에 비해 그 밝은 세상에 있는 이스라 작가님의 세상을 엿보는 건 좀 어떻던가요? 근데 각자가 사실은 나아갈 길이 있고 뭔가 글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을 써서 뭔가 알리고픈 정의로운 입장이 있고 다소나마 자신의 글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맞아요. 글로 쓸 텐데요. 저는 어쨌든 제가 직업상 맞는 사람, 살해당한 사람, 그리고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
그리고 너무나 지독하게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어떤 지점에서 이야기를 할 것인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슬아 작가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뭐 동물들의 뭐 이런 비정상적인 축산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페미니즘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이 환경 보호랑 탄소 배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등등으로 계속 자기가 보는 세계에서 작업을 해오신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이렇게 당면하는 치열한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온도는 두 분이 같고요. 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 두 분이 서 있는 지점이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세상을 이 책을 통해 만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로 각자 글쓰기를 제가 묘사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지금 이렇게 둘러보면은 세상이 그냥 제 시선에서 보이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은 어떠한 디딤돌이 생겨요. 그래서 이 디딤돌을 밟고 올라가서 보면은 시야가 조금 달라져 있겠죠. 이거를 묘사하는 게 글쓰기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 둘은 그런 작업을 해오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세상을 보는 디딤돌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글을 쓴 사람은 자신의 세계를 확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조금 더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의 입장에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반성하고 주위를 뒤돌아보고 읽고 이해하는 것이 글쓰기를 계속하는 행위니까요. 이 말이 지금 작가님이 표현하신 그 말을 쓴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자신만의 세계에서 동어반복하다 불시의 악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갱신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너무 우리는 많이 보거든요. 갑자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흑화했지?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다잡는 그런 저 스스로의 문장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자살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우리 작가님이 신문에 쓴 칼럼을 읽고 나서였어요. 그 칼럼 어떤 건지 아시죠? 네. 네. 뭐 어떤 거였죠? 구순의 네. 그 자살 문제가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심각하고 저는 그 자살을 의도한 혹은 그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을 정말 직접 만나고 그렇죠. 면담한다든지 혹은 의학적으로 살려내려는 노력을 한 사람이라서 조금 다른 접근을 하자.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지를 조금 좀 일러주자. 이런 내용의 기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빙초산을 드신 실제로 아주 독극물이죠. 빙초산을 드신 분이 오셨었는데 정말 옛날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식도가 타들어가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정말 타는 겁니다. 강산에 의해서.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그 몸을 막 파내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렇게 끔찍한 과정을 겪고서야 그 과정을 겪고서야 얻는 것인데 꼭 저렇게 해야만 하나?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디님이 잘 봐주셨더라고요. 그 구순의 자살을 시도했던 할머니, 그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정말 의사로서 작가로서 절절하게 칼럼에 썼고 그 칼럼이 굉장히 사회에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저도 다큐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와, 의사 남궁인, 인간 남궁인이 보는 광경의 3분의 2는 이런 광경들이잖아요. 그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더 하게 된 게 그 편지를 주고받는 가운데 우리 정인이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또 써 있었어요. 우리 작가님이 정인이 마지막을 만나셨죠. 정말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쌍욕이 막 몸 밖으로 퍼져나갈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막 화가 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애인데 이제 막 말문 트이려는 아이인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두고 꾸준히 계속 폭행을 당하고 맞고 뼈가 계속 그때마다 부러져서 결국은 이 마지막 구타로 죽은. 그러니까 이 사진 한 장에 그리고 그 모습 하나에 그 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얘가 진짜 누적된 이 폭행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몸 하나에.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건 존재해서는 안 되는 무엇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저는 이거를 피가 거꾸로 솟았다라고 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 단어가 없다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슬아 작가랑 주고받는 편지에 이 정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어떠한 농담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농담의 존재조차 사치인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피가 거꾸로 솟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고통과 부상과 죽음이 혼재한 세계에서 살고 있어도 커다란 추가 나라와 후두부를 가격하는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삶이 눈물 날 정도로 징그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삶이 눈물 날 정도로 징그러워 견딜 수 없을 땐 어떻게 하세요, 작가님은? 치료 받아야죠. 치료. 작가님도 의사인데. 네. 실제로 저는 그런 그 우울증과 자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랑 비슷한 게 제가 실제로 조금 우울감도 겪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죠. 공황장애도 가끔 겪기도 하고 그걸 치료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 문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편견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도 치료를 받는다. 아하. 내가 우울한 내면이 이렇고 공황장애 그 증상이 이렇고 약을 먹었더니 나아지고 이런 것들을 숨겨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책 글에도 많이 쓰고요. 그런 캠페인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 같아요. 정말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도 우리 네. 응급의학과 교수라는 직업적으로도 또 내면의 깊은 곳을 보는 작가로서도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치료를 받아야 한다. 네, 그래서 그 정인이 사건 때도 삶이 징그럽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그렇죠. 여기 식당에서 이렇게 밥 먹고 있어도 되나? 내가 여기 그냥 지금 이 푹신한 침대에서 잠이 들어도 되나? 이런 식으로 이 삶이라 다 모두가 살고 있는 삶이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등 때문에 좀 치료를 받았다가 다시 돌아왔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치료로 또 끝나지 않고 우리 작가님께서 저희도 세이브 더 칠드런과 지금 그 나눔의 행복한 라디오 쇼라는 걸 함께 방송하기도 하는데 세이브 더 칠드런의 홍보대사가 되셔서 적극적으로 아동 학대에 대해 지금 강약 캠페인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치료하는 하나의 과정일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정식 홍보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세이브 더 칠드런 홍보대사라고 하면은 모두 연예인들 보통 떠올리시잖아요. 이렇게 유명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이쁘게 사진 찍고 그래서 저도 되게 좀 약간 거부감이 처음엔 좀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걸 난 내가 그런 해야 연예인이 되나? 아닌데. 그렇죠. 네, 이런 걸 내가 해도 될까? 이런 게 있었는데 막상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아하. 특히 응급실 의사가 이 홍보대사랑 직함을 가지고 이 우리 아이들이 학대를 당해서 온다면 가장 먼저 이거를 찾아내고 알리겠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먼저 학대받는 아이들을 지키겠다. 이런 게 다시 생각해 봤더니 더 의미가 있는 행동이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대사로 지금 강연도 하고 방송도 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도움을 전혀 요청할 수 없던 아이들의 끝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응급의학과 교수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상 언박싱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다의 저자 이슬아 작가 남구인 작가인데요. 남구인 작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주고받는 편지 중에 좋은 문장들이 너무 많았고 좋은 문장이라 함은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하지만 막 깔깔깔거리고 웃을 만한 문장들도 많았어요. 특히 이슬아 작가가 우리 남궁인 작가를 좀 구박할 때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저도 남궁인 작가랑 같은 세대다 보니까 후배가 꼭 저를 이렇게
구박하는 듯한 근데 애정 어린 그런 구박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그런 재미나는 케미가 되게 돋보였거든요. 제가 서문에도 좀 그렇게 썼어요. 이스라 작가에 대해서 그는 구린 걸 구리다고 너무 잘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맞아요. 나는 그 꾸짖음을 받을 그 각오로 이 서간문을 시작한다. 많이 혼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썼는데 네. 이렇게 쓰기만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혼날지는 저도 몰랐죠. 그런데 진짜로 너무 신나게 혼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어느 때는 제가 혼내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혼냄을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해서 이 책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읽어보시면 제가 말한 이 두 분의 이 핑퐁 같은 그 주고받음이 굉장히 경쾌하게 들릴 겁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고 작가님 스스로를 불안과 공포의 왕이라고 칭하셨어요. 맞나요? 네, 실제로 제가 그 공황장애 이런 것들도 네. 조금 결국은 불안감에서 오는 걸 테고요. 그리고 또 뭔가 사실 이 세상 자체가 조금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 응급실에서 너무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 많이 보고요. 또 돌아와도 뭔가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공간들, 뭐 이런 사회가 무섭다 보니까 거기서도 뭐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도 많이 보고요. 근데 그런 것들 막 대입해보는 좀 여린 성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불안과 공포의 왕이라고 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여린 성정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그게 직업 윤리를 넘어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의 이 글이 제일 좋았어요. 제가 제일 좋았던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응달에 남겨진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불행에 떠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들뜬 세상의 변방에서 벌어지는 파괴와 고독을 목격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매년 자청해서 보고 있자면 적어도 그다지 행복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혹은 송구영신의 남궁인 작가가 응급실을 지키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지만 응급실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들을 향한 연대? 이런 표현이거든요. 제가 맞게 해석했습니까? 네, 제가 조금 이제 응급실에서 13년 차인데요. 네. 근데 제가 좀 유난히 그런 게 있어요. 12월 24일, 12월 31일 이런 특별한 날에 당직을 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좀 자청을 해서 서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뭐 당직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 그 시즌에도 정말 12월 24일과 30일에 당직을 섰는데요. 네. 근데 그때 응급실에 있다 보면은 밖에 사람들이 다 행복한데 여기 찾아온 사람은 워낙에도 조금 불행한 데인데 엄청나게 불행해요. 상대적으로 더. 네. 그래서 뭔가 이 사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조금 더 많고 그 사연이 조금 더 절절해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게다가 뭐 이렇게 그런 날 서로 싸우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쳐서 온다든지 아파서 온다든지 이런 분들은 어딘가 진짜 다들 행복한데 이 세상에 변방에 있는 응달에 계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당직을 저는 상당히 싫어하지 않는데 이런 당직을 자청해서 서다 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을 본다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작가님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또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응달을 지켜보는 사람, 지켜보는 전문가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 전문가가 되고 싶지 않지만 솔직한 마음에.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냥 저도 처음 응급학과를 할 때는 그냥 응급실에서 사람을 그냥 진료하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년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의사로서 공부할 것도 많고 전문직이지만 결국은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은 가장 이 사회에서 불편하고 가장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매일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 환자의 편이고
그러면은 어떠한 뭐 글을 쓴다든지 뭔가 사회적인 입장을 취할 때 그 제 환자들의 편에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일이더라고요, 일 자체가. 아, 정말 든든합니다. 응급실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 중에 하나인데 네, 그곳에 예. 아, 선생님도 그러시겠죠. 예, 네. 그곳을 지켜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온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안온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단어를 작가님의 책 제법 안온한 날들에서 이렇게 이거 역시 국어책에서만 보다가 되게 오랜만에 본 단어였거든요. 정말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요즘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응달을 지켜주는 사람으로서 안온한 인사를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팬데믹도 있고 갖은 위험들이 있지만 어쨌든 뭐 전염병의 역사라든지 사회의 역사가 이 모든 걸 극복해온 역사예요. 그래서 처음 이 팬데믹 때는 많은 분들이 좀 공포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 때문에도 고통받고 했는데 결국은 많은 것들을 지금 좀 공포심도 가라앉고 많은 분들이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인류가 그리고 저같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거니까 어떠한 뭔가 희망을 가지고 네. 계속 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살아주시기를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또 신상 언박싱의 주인공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다. 이 책도 한번 우리 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셔야죠. 네,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다. 벌써 네 출판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맞아요. 진짜 맞아요. 네 옷에 지금 오세요? 나온 지 20일 됐는데 세상에. 네, 나온 지 2주 만에 5세를 확정하고 지금 출판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다도 정말 공들여서 쓴 책이고 뭔가 우리 그냥 저랑 이슬아 작가의 사이도 있지만 일반론적인 우리 관계는 오해도 있고 이해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서로 뭔가 알아가려고 분투하는 그 분투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관점으로도 보시면은 정말 재미있을 책입니다. 네, 제가 김혜민 PD가 개인적으로 정말 애정하는 두 작가입니다. 우리 남궁인 작가, 이슬아 작가. 물론 저는 남궁인 작가를 조금 더 애정합니다. 이슬아 작가보다. 네, 당당하게 밝힙니다. 이 두 분이 주고받은 이 편지 가운데 여러분 삶의 오해와 이해 모두 다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미 20일 만에 5세 찍었는데 제가 홍보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고 싶으시면 보세요, 여러분. 아니, 해주세요. 홍보해요? 그대님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아, 나온 것인 것만으로도 정말 큰 홍보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가님 감사하고요. 또 응달로 돌아가셔야죠. 응달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 이마에 손 얹어주시는 그 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